진짜 정말 심혈을 기울인 주제 준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심혈을 기울였다고도 할 수 있겠고 네. 또 한편으로는 약간 이제 라디오에서 음악 얘기를 할 때 좀 아쉬운 게 음흠. 아무래도 네. 이제 코너를 해야 되니까 코너 자체가 좀 길진 않고 네. 또 그리고 이제 뭐 음악 얘기를 할 때도 뭐 이 곡 저 곡 이렇게 한 곡씩 소개하는 경우는 많이 있으니까 네. 보통 한 아티스트 음. 뭐 혹은 한 장르를 이렇게 지긋하게 소개하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독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케이팝 나우에서 좀 진득하게 하긴 해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야말로 이런 걸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오늘은 아예 이 코너를 통째로 제이홉 얼마 전에 와우. 역사적인 공연을 마쳤고 아, 저 저 영상으로 봤는데 또 막 훌륭한- 너무 소름 돋더라고. 그러니까 훌륭한 네. 앨범까지 내놓은 음. 제이홉의 이야기를 그냥 통째로 해보면 어떨까? 브라보. 예. 그 제가 PD님한테도 작가님한테도 네. 주디한테도 이런 방구 어떤 허락을 받지 않고 제가 독단적으로 허락 따윈 필요 없습니다. 본인의 코너기 때문에 얼마든지 독단적으로 전권을 제이홉으로 그냥 오늘은 쫙 어. 깔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제이홉 씨가 얼마 전에 진짜 놀라운 앨범으로 솔로 활동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죠. 네, 잭 인 더 박스. 네, 잭 인 더 복스. 아 정말 개인 활동으로 BTS의 이막을 아주 성공적으로 연 셈인데요. 제이홉 그동안 방탄소년단에서 주로 기획을 했다고 아는데. 한번 우리 뭐 저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제이홉 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좀 간략하게 어떤 멤버고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제이홉은 네. 설명하기가 어려우면서도 흥미로운 멤버예요. 왜냐면은 제이홉 본명은 정호석입니다. 근데 이 멤버 BTS라는 큰 그룹의 어떤 역할을 보자면 제이홉은 모든 곳에 있고 네. 그러면서도 본인 스스로 자기가 앞으로 내세우는 멤버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랩도 잘하고 뭐 춤은 뭐 그 메인 댄서로서 예. 엄청난 춤 실력을 자랑하지만 네. 늘 보면 항상 팀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 그리고 이제 형 아우 뭐 이런 개념으로 따지자면 항상 네. 그 중간에서 네네. 그거를 연결해주는 역할. 예. 그리고 성격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그 밸런스가 잘 맞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네. 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음. 그래서 늘 보면은 팀의 어떤 이 BTS라는 그 팀을 하나의 이게 저울이라고 한다면 딱 그 중간을 잘 잡아주는 중심을 잘 잡아주는 중심을 잘 거네요. 잡아주는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네.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네. 퍼포먼스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멤버였는데 네. 어떻게 보면 BTS가 여태까지 나왔던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음. 가장 덜 발견된 뮤지션이기도 해요.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예전에도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 실제로 제이홉을 또 만나셨잖아요. 뭐 짧게 네네. 만났습니다만. 네네. 네. 근데 제가 이제 뭐 언론이랑도 인터뷰할 때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BTS가 이제 솔로의 시대로 이제 접어들면 예. 어느 멤버가 가장 기대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예외 없이 항상 언급했던 멤버가 제이홉이었습니다. 아. 바로 그런 면 때문에 가진 거에 비해서 아직은 좀 덜 알려졌고 그리고 솔로로 나갔을 때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멤버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이홉이라는 이 멤버를 생각했을 때 BTS에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당연하죠. 그리고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모든 멤버들이 무대에서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만 특히 제이홉의 모습을 보면 참 저 친구가 엔조이하고 있구나. 풀 오브 엔조이를 하고 맞아요. 있구나. 이 무대를 엔조잉하는 게 느껴져서 저는 늘 보면서 저 이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멤버잖아요. 맞아요. 네, 이름에서도 벌써 호흡이라는 그렇죠.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네, 그래서 정말 그 제이홉이라는 멤버를 보면 항상 기분이 좋아지고 그의 기분 좋은 영향력 이런 것들이 음악에도 굉장히 잘 발현이 되는 것 같아서 근데 이번 이 솔로 앨범 물론 그가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출중한 재능을 지닌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저는 기대 이상 상상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원래 네. 제가 예전에 썼던 책에서도 그렇고 제이홉의 음악성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하는 면이 많았고 네. 그리고 기대를 하는 면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네. 그 BTS 활동 중에 이제 믹스테이프를 낸 게 있습니다. 네. 홉월드라고요. 알아요. 근데 이 앨범이 사실은 저는 음악적으로 너무 흥미로웠고 네. 그리고 뭐 저 개인적으로도 제 음악 취향과도 굉장히 좀 맞아요.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즐거웠지만 한편으로는 평론가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좀 다재다능하다. 그러니까 제가 맞아요. 얼마 전에 네, 인터뷰에서 그런 영어 표현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it just works. 그러니까 뭔가 그냥 돼요.
그러니까 제이홉이 노래를 하면 그 노래가 그냥 말이 돼. 제이홉이 랩을 하면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냥 말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 납득이 가능하다는 거죠. 뭔가 이해가 돼요. 이 사람이 뭘 하려는지. 그리고 다 잘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솔로로 나온다면 분명히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실은 그동안은 제이홉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하지만 제이홉은 늘 보면 희망의 전도사죠. 그리고 그렇죠. 어떤 그 선샤인, 항상 그 햇살이 비추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양면성을 갖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내가 그러한 빛을 밖으로 태워내기 위해서는 안으로는 나를 굉장히 갉아먹고 힘들고 고민해야지만 그거를 연료 삼아서 바깥이 밝게 이렇게 타오르는 법이잖아요. 전 무슨 말씀인지 너무 잘 이해가 가고도 남는 게 약간 Shadow of Your Smile 이런 느낌. 맞아요. 당신 미소 속에 비친 어떤 그림자. 그런 느낌. 그러니까 굉장히 포지티브하고 긍정적이고 그런 에너지를 발산하기도 하지만 또 그 이면에는 어떤 본인 이 뮤지션으로서 아티스트로서의 성찰 그리고 고민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감이 있는 거죠. 깊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인도 BTS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많이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참아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참다는 거는 뭐 내가 진짜 참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렇죠. 내 안에 계속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죠. 맞아요. 내가 언젠가 좋은 때가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내면의 아티스트리, 예술성을 분명히 이제 보여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왔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바로 그 뮤지션은 음악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 결과가 이번에 나온 잭 인 더 박스라는 앨범이다라고 뭐 사실 너무 기분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평론가님의 말씀 쭉 들으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게 정말 이렇게 그들이 어떻게 보면 챕터 2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음악 여정에 있어서 두 번째 장의 서막을 연 건데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자꾸 완전체에 대한 어떤 경제적 가치, 그들의 파급 효과 이런 것들만 자꾸 그 숨겨진 이면의 음악성이나 그들의 어떤 아티스트로서의 개개인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자꾸 경제적인 거에만 이 포커싱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답답하고 저도 이제 아티스트잖아요. 음악가이기 때문에 예술가이기 때문에 이 경제적 가치를 물론 따져야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제가 뭐 이 방송 오면서 들으니까 솔직한 방송이더라고요. 그치. 저 솔직하게 일부에 내가 막 국회의원 얘기도 막 이렇게 그 한 번 더 하지 마세요. 저 솔직하게 한마디 해도 돼요? 네,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저는 답을 알고 있지만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진심으로 그 뮤지션의 예술성, 그 아티스트의 내면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다면 저처럼 그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죠. 그렇죠. 맞아요. 아티스트를 보고 매번 생각하는 게 무슨 뭐 밖에서 얼마나 국위선양을 했는지 뭐 혹은 경제 효과가 얼마인지 야 그래서 이들이 깨지는 거야 마는 거야 이들이 활동을 중단한 거야 아닌 거야 라는 것밖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가 저는 좀 슬픕니다. 저도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BTS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뭐 일주일 내내 방송 나가서 그 얘기를 했는데 뭐 해봤자예요. 왜냐하면 그게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통하는 이야기지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참 와닿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뮤지션, 아티스트는 예술과 음악으로서 말하는 거지 그 외의 것들은 부수적인 거다. 저는 늘 그렇게 말해요. 우리 제이홉의 역사적인 솔로 앨범 잭 인 더 박스 이 앨범이 언제 발매됐죠 정확히? 잭 인 더 박스가 지난달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리뷰를 사실은 문화일보에 한 면 전체를 제가 리뷰를 실었습니다. 봤습니다. 아마 처음 있었던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돌 음악에서 아이돌의 솔로 아티스트를 신문이 그냥 한 면 전체를 내준 거는 저는 이례적이었는데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것도 사실은 제가 이제 내가 쓰겠다고 해서 관철을 시킨 거예요. 와우, 시킨 건데 멋있다.
그래서 제가 이 앨범은 그렇게 써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그 신문에서는 원래 이렇게 앨범 리뷰 같은 거 실어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쵸. 네. 맞아. 근데 제가 아무튼 푸시를 인터뷰를 더 좋아하지. 그렇죠. 예, 그렇죠. 예. 푸시를 해서 실었는데 예. 그때 글을 쓰면서 많은 것들을 참 느꼈었고 네. 그건 이제 글 버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 버전인 거죠. 네, 말 그렇구나. 버전으로 한번 예. 그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곡을 뭐 시간이 좀 될까 모르겠는데 곡을 먼저 하나 들을까요? 네, 지금 곡 준비된 게 첫 곡이 네네. 방화라는 곡이잖아요. 네네. 뭐 곡이 저희는 길진 다 알고 않다. 있지만 이 곡은 그렇게 러닝 타임이 길지 않아서 맞아요. 이 곡 듣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이홉이 부릅니다. 방화. 네, 제이홉의 역사적인 첫 솔로 앨범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이미 전에 믹스테이프가 나왔었으니까. 보통 그렇지만 이제 그러니까 믹스테이프라고 하지 않은 앨범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첫 네, 앨범이라고 첫 솔로 스튜디오 앨범. 솔로 앨범이라고 보시면 될 네. 것 같아요. 잭 인 더 복스에서 첫 곡 방화. 확실히 유럽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라 잭 인 더 복스, 잭 인 더 복스, 잭 인 더 복스 하시네요. 저는 잭 인 더 복스.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이게 달라. 아닙니다. 저도 미국 원래 줄리어드에서 그렇네. 공부했었는데요. 근데 뭐. 예. 유럽에서 교수 네. 그러니까 이 곡에서는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이홉이 지금 이제 어쨌든 세계적인 스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어느 순간 네. 자기가 만든 이 흐름, 네. BTS를 통해서 혹은 제이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온 이 엄청난 일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뭐 아마 공감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네. 내가 분명히 의도를 하죠. 내가 뭔가 불을 붙이고 네. 내가 이거를 뭔가 불을 더 떼야지 이러면서 막 불길을 일으키기도 하고 하는데 네. 어느 순간 되면 이 불길은 음.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확 퍼지죠. 네. 그러면 또 그걸 즐기기도 해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보면 전부 다 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불 때문에. 어.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거지. 음.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음.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도 뭔가 감당한 일을 내가 한 건 아닐까? 라는 그런 깨달음인 거예요. 그걸 뒤늦게 깨닫는 거죠. 네. 내가 저지른 불에 대한. 네. 내가 어떻게 보면 이 세계를 흔들고 음흠. BTS라는 그룹을 통해서 세상에다가 불을 지른 거잖아요. 네. 그것에 대한 뒤늦은 깨달음을 아. 방화에 비유를 한 거죠. arson. 그런 Arson. 의미가 있었군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첫 곡을 듣고 오셨는데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입니다. 네, 이 곡 방화, 얼슨, 많은 사랑. 지금도 뭐 워낙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고 네. 주목을 끌고 있는 노래지만 많은 분들이 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7월 31일이었죠. 시카고에서 뮤직 페스티벌 롤라팔루자 메인 스테이지의 헤드라이너로 선 무대. 뭐 말도 안 되죠. 한국 가수로는 역대 처음이죠. 최초로 헤드라이너. 그러니까 롤라팔루자에 일단 서는 게 어려워요. 어허. 이게 뭐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어떤 페스티벌인지 좀 소개를 네네. 간략하게. 네. 이게 뭐 어렸을 때는 저도 뭐 이름만 들었으니까 네. 90년, 91년 네. 같아요. 네. 이때부터 시작됐던 미국 내 최대 페스티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카고의 그 그랜트 파크라고 거기서 이제 주로 열리고요. 맞아, 시카고에 계셨었죠? 전 시애틀에 있었습니다. 시애틀. 몇 번을 말했는데 이게 뭐 죄송해요. 몇 년이 지나도 시카고와 시애틀이 전혀 다른 도시입니다. 죄송해요. 시카고는 우리 동부 평론가님께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전혀 왜 없네. 이러지? 관심이 전혀 없어. 우리 제이홉에 주는 관심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네네. 굉장히 큰 페스티벌이고 뭐 주로 이제 처음엔 락 페스티벌 느낌이 많았는데 네. 최근에는 뭐 이제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이 많이 서요. 네. 근데 제가 이 롤라팔루자를 뭐 BTS가 뭐 워낙에 다 말도 안 되지만 롤라팔루자를 늘 보면서 네. 여기 제이홉이 그것도 BTS가 아니라 제이홉이 솔로 아티스트로서 메인 스테이지에 쓴다고? 약간 좀 믿어지지 않는 거죠. 또 대단한 역사를 하나 세운 거네요. 역사죠, 역사. 네. 역사고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무대에 선다 그 자체로만 끝난다면 그냥 일반인적인 관심인 거고 네. 이제 음악에 관심 있거나 혹은 BTS 팬들 입장에서는 그 무대를 보는 내내 아마 굉장한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 저런 큰 무대에 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룹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색깔을 굉장히 자중하고 좋은 면을 많이 보여주고 네. 그 아티스트 속에 담겨 있는 본인만의 예술성을 많이 자제해왔던 아티스트가 그러니까 팬들조차도 그걸 다 못 봤어요. 그렇죠. 이게 흥미로운 거예요. 네. 팬들도 네. 내가 제이홉 정우석의 팬이라고 해도 네. 이걸 다 못 봤어. 그랬는데 마침내 그거를 뭐 1시간 반 이렇게 그 무대에서 꽉 메우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생각만 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내가 생각만 했던 제이홉이라는 정우석이라는 아티스트가 네. 이 정도구나 예. 라는 걸 마침내 목격을 하는 거죠. 아마 그 보시고도 아마 믿어지지가 않았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네요. 그 역사적인 무대, 대형 무대에서 무려 혼자서 이 그룹 완전체가 아닌 홀로 1시간 동안 20여 곡을 노래했다고요? 22곡.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룹 내에서도 네. 이를테면 어떤 곡이 있으면 그 하나의 그 파트를 부르잖아요. 이 파트를 이 커리어 내내 불러왔던 한 아티스트가 네. 자신의 곡만으로 온전히 무대에 정말 어쩔 때는 무대 위에 마이크 하나 들고 본인이 서 있어요. 아하. 네. 그런 어떤 무대를 혼자서 무대를 꽉 메우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저도 놀랐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그랬겠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이 된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아 말이 된다.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제이홉 정말 말이 되는구나. 네. 이런 부분을 너무 그냥 기분 좋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공연하는 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하이라이트로 편집해 놓은 공연 영상을 봤는데 네, 있죠. 오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 그렇죠. 오 네. 너무 뭐라 그럴까 너무 잘하니까 그 큰 무대에서 너무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공연을 잘 해내는 모습을 보니까 아 참 자랑스럽고 대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좀 짠하기도 했어요. 항상 그 완전체 멤버들과 무대에 오르다가 저도 무대에 오른 사람이니까 그런 느낌을 잘 알잖아요. 누구보다. 혼자서 저 무대를 다 소화해내야 되는 그 어떤 압박감, 외롭죠. 그 프레셔, 예,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참 대단한 친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외로움과 희열이 교차하는 공존하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제이홉이 중간에 울컥하는 모습이 나와요. 네. 근데 이거는 어린 시절에 첫 무대를 섰을 때 느낌과 그리고 BTS로서 세계 정상에 섰을 때 그 울컥함과는 전혀 네. 다른 울컥함이에요. 네. 이거 아마 설명하기가 어려울 거고 저는 뭐 제가 그 제이홉 본인이 아닌 이상 네. 영원히 그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네. 아 뭔가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제이홉 개인으로서는 BTS로 데뷔한 이래 네. 아마 두 번째 정도로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남지 않을까? 네, 앞으로도 그렇고. 그 또 하나 자랑스러운 사실이 있죠. 지난 1991년 롤라팔루자가 시작된 이래 이번 제이홉 공연이 최다 티켓 판매 기록을 세운 헤드라이너의 공연이었다는 거죠. 관객이 10만이 모였는데 네. 그 당연히 이제 제이홉을 보기 위해 모여든 관객들 많았고 네. 롤라팔루자가 당연히 그걸 알고 네. 이 대박을 노리고 또 제이홉을 섭외를 했을 거고요. 네네네. 그 아마 그 일반 그 롤라팔루자를 그냥 일반인의 관점으로 그냥 네. 보통의 음악 팬의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네.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제이홉 뭐 BTS 뭐 이름은 들어봤지만 네. 그 음악을 잘 몰랐던 그러한 그 뭐 주변에 음악 팬들 많으시거든요. 그런 네. 분들이 네. 한 곡, 두 곡도 아니고 예. 정말 이 한 시간을 꽉 채우는 이런 무대를 보면서 아마 새롭게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제가 그때 BTS 뭐 잠시간의 그룹 활동에 휴식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한참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진짜 우리 오버 액션 하지 말자. 조만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확인하게 될 건데 그렇죠. 보여줬잖아요. 네. 바로 보여줬어요. 지금 뭐 한 달도 안 돼서 그냥 너무 빨리 입증을 해서 제가 뭐 좀 헛웃음이 나는데 네. 이러기 위해서 이들이 결심을 한 거죠. 네. 그룹 그렇죠. 활동으로는 보여줄 수 없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데 네. 이거를 보고 그 어느 BTS 팬이 완전체를 사랑하는 팬이더라도 우리 OT7이라고 합니다. 네. 그 팬들이 누가 이 제이홉의 모습을 보면서 야 솔로 활동이니까 난 관심 없어 이럴 분들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네. 저는 또 하나 참 자랑스러웠던 게 한국어 위주로 이제 멘트를 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네네, 그럼요. 네. 아, 참 그 모습도 너무 예쁘고 자랑스럽고. 이제는 그게 예, 디폴트가 됐어요. 예. 그리고 BTS가 뭐 언제부터 제이홉도 그렇고 네. 언제부터 뭐 그 외국 팬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본인들을 포장해온 그룹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너무 좋았고 음. 저는 무엇보다 뭐 롤라팔루자도 너무 좋고 다 좋았지만은 저는 뭐 음악평론가로서 이 앨범이 나왔다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해 왔었던 희망으로서 뭐 밝음으로서의 네. 제이홉을 완전히 또 깨부수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것이 자기의 모습인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렇죠. 그런 흥미로운 네, 앨범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처음으로 들으셨던 알슨 같은 곡이 대표적이에요. 그 전에 선공개됐던 모어 같은 곡도 마찬가지고 네. 이러한 것들이 제이홉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제이홉에게 갖고 있었던 어떤 그 선입견, 편견 같은 것들을 그냥 사실은 음악적으로 깨준 거죠. 뭐 이거를 단순히 이미지적으로 네. 혹은 말로써 그런 게 아니라 네. 음악이라는 아티스트가 그러니까 뮤지션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솔직한 방식으로서 네. 나에게 이런 새로운 세계가 있다. 정말 이 내면에 제이홉이라는 정우석이라는 사람이 내면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서 굉장히 솔직하게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 믹스테이프인 홉 월드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에서의 성장한 그리고 솔직해진 제이홉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앨범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 앨범의 컨셉이 판도라의 박스예요. 판도라의 박스. 판도라의 상자. 판도라의 네. 상자 원래 판도라의 상자가 예. 판도라스 박스라고 하잖아요. 예, 원래는 그쵸. 단지였답니다. 단지. 아. 판도라의 단지인데 이게 예. 영어로 번역하다가 박스로 번역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판도라의 상자라고 하는데 이 예. 얘기 아세요? 판도라의 상자?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잖아요. 열었더니 네. 여기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이 다 빠져나왔는데 네. 딱 하나 응. 희망만 남기고 닫았어요. 네, 그 그럼- 희망이 제이홉입니다. 아. 제이홉인데 이제는 그 제이홉의 안에 담겨 있는 희망조차도 꺼내서 더 솔직하게 본인의 네.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어떤 서사를 갖고 있는 앨범이에요. 네. 자, 그럼 이쯤에서 두 번째 곡 듣고 오셔야 될 텐데 What If 준비를 네. 했거든요. 이 노래 듣고 오시죠. 와우. 제이홉의 첫 솔로 앨범 두 번째 곡으로 지금 What If 듣고 오셨는데요. 저 앞으로 어. 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뭐로요? K-홉. 제이홉의 짝퉁인가요? K-홉으로. 뭐라도 네. 기억이 잘 된다면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K-홉. 아, 좋네요. 저도 희망이 있거든요. K-홉. 그쵸. 저도 굉장히 당연히. 밝거든요. 중년들의 희망. 그래서 제이홉인가요? 중년? 아니죠. 아니 근데 진짜 다 잘 나가다가 왜? 이 What If 노래 이 비트가 워낙 이 도드라지는 노래라서 그런지 우리 정말 중장년층을 대표하는 우리 조한구 PD님께서도 찡그리시나요? 아니요. 계속 이 리듬을 타시는 모습 보셨나요? 근데 또 봤습니다. 우리 조 PD님은 음악을 가리지 않아요. 이름도 벌써 예. 조피디잖아요. 예. 그러네. 이름이 벌써 힙합이야. 그러네. 이름이 근데 벌써 이번 이름부터가. 제이홉의 잭 인 더 박스, 잭 인 더 복스 잭 인 들어보시면은 더 복스. 특이한 부분이 그러니까 두 가지가 예. 큰 틀이에요. 하나는 네. 아주 건조하고 미니멀하고 그리고 육중한 올드스쿨 힙합 비트. 그러니까 힙합도 요즘 유행하는 그 특유의 그 트랩 비트, 가벼운 댄스 비트가 아니라 네네. 그 90년대, 2000년대 그러니까 제이홉이 정통성 있는 정통 네. 정통 이스트 코스트 굳이 표현을 하자면 동부 쪽의 그런 육중한 그런 힙합 리듬이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본인의 댄서로서 취향을 많이 반영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댄서들은 특징이 그겁니다. 뭐냐면 비트의 기준이 내가 춤추기 좋은 비트, 내가 춤추고 싶은 비트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앨범에 담겨 있는 이 비트의 그 맥락이 제이홉이 자라오면서 내가 좋아했던 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기본으로 깔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가사나 이미지적으로 정서적으로 네. 내 안에 조금 더 어두운 면모와 솔직한 면모를 조금 더 과감하게 끄집어내는 그 두 가지 큰 틀을 갖고 네. 이 앨범을 들어보시면 네. 마냥 잘 모르겠어 하는 분들도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렇겠네요. 아니 이렇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진짜 제이홉이 그 어려운 일을 해냅니다. 그렇죠. 네. 이게 쉽지 않아요. 정말 준비하면서 많은 고난의 어떤 시련의 역경의 여러 가지 과정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 그걸 이겨내고 본인의 음악성을 이렇게
정말 가득가득 담아서 이런 큰 선물을 안겨줬다는 게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본인이 욕심은 있겠죠. 당연히 예, 모든 예. 아티스트가 욕심은 있지만 예, 한편으로는 부담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보는 게 그렇겠죠. BTS가 너무 큰 존재예요. 음, 너무 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개인으로서 네. 이 BTS를 넘어선다. 그건 애초에 어려운 미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적어도 BTS가 이 쌓아 올린 어떻게 보면 이 엄청난 하이프, 이 엄청난 명성을 내가 잘 솔로 아티스트로서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었을 거라 보는데 네. 저는 그 점에 있어서 너무 잘했다라는 이런 평가를 일단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저는 가장 큰 이 앨범을 듣고 얻은 교훈이 있어요, 사실은. 오, 뭔가요? 뭐냐면 네, 사람은 결국 응. 나를 드러내게 돼 있다. 그러니까 제이홉이라는 아티스트가 갖고 있는 밝은 면 네, 혹은 어두운 면 다양한 면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이홉이 이 앨범 내에서도 계속 내가 속에 있는 불편하고 어두운 속내들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와리프라는 곡도 들어보면 What if?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 아니면 어떡하지? 내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희망이 아니면 어떡하지? 내가 정말 그런 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면 어떡하지라고 나를 스스로 끊임없이 의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뭐 여러 곡들이 있어요. 근데 네. 뭐 그런 곡들도 들어보면 네. 계속 사람에게 갖는 어떤 불신, 의심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런데 항상 마지막에 뭘로 들어오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아,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네. 사람들이 너는 희망이 있는 사람이야. 너는 착한 사람이야. 네. 너는 밝은 사람이야라고 해서 그래 나는 밝은 사람이야라고 하는 것과 네. 내가 나를 들여다봤어. 응. 그리고 내 불편한 속내를 다 꺼냈어. 네. 그리고 내가 망가질 대로 한번 망가져봤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얻은 마지막 결론이 그래도 나는 희망이 있는 사람이야라고 한다면 그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죠. 아.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리뷰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네. 그가 얻은 결론이 똑같이 희망일지라도 그 무게와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 진짜 명언이 아닐 수 없네요. 그러니까 저를 그래서 K-홉이라고 불러달라니까요. 네, 지금 제이홉의 첫 솔로 앨범을 우리 역사적인 이 순간을 K-홉이 해설을 해주고 계십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아유 좋습니다. 오늘까지만 K-홉 하겠습니다. 아, 좋네요. 왜냐면 이거 K-홉. 계속하면은 또 이 반발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오늘까지만. 지금 스민장님께서 금요일 K-팝 나오 시간은 젊은 감각이라 너무 좋습니다. 함께 젊어지는 것 거 같아요. 봐요, 젊대잖아요. 아까 중년의 희망 그거 뭡니까? 사과하세요. 네, 제가 급 사과드리겠습니다. 진정성이 없어요. 아니 근데 정말 반응이 지금 너무 좋아요. 1763님께서 오늘은 제이홉 찬양 시간인가요? 와우, 평방에서 제이홉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깊은 설명을 듣게 되다니 너무 신기반기하네요. 참 실력도 밝고 건강한 친구죠. 키키. 주말에 BTS 인더 숲을 다시 보기 했는데 이런 방송을 듣다니 반가워서 글 남겨요. 다음엔 지민 전국 특집도 부탁드려요. 흐흐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뭐 지민 씨, 정국 씨, 뭐 그 누구든. 네. 근데 또 제가 음악적으로 주목하는 네. 그런 앨범이 나오면 네. 언제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든 우리는 열려 있습니다. 그럼요. 네. 뭐 이 노래는 힙합이라서 뭐 우리 이 시간대에 방송 어려울 것 같다. 우린 가톨릭 평화 방송이라서 힙합은 힘들다.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아유 왜 여러분. 크리스천 네. 힙합도 있는데요. 어, CCMD 맞아요, 힙합도 있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너주노에서 이렇게 힙합이 많이 나오긴 처음입니다. 그죠?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아유, 정말 좋습니다.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청취자분들한테도 되게 반응이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그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어플 통해서도 막 뭐 올라오고 그런 있는데, 얘기도 해주시죠. 네, 그 답변을 좀 부탁드려요. 이번 네. 앨범이 빌보드에서 어떤 성적을 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그런 사실은 기록 같은 거를 제가 막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 근데 그래요? 이번에 네네, 앨범이 네네. 이게 네. 지금 피지컬 CD 네. CD로 나오잖아. 그 자세한 네. 기록은 우리 아미비 여러분들이 올려주실 겁니다. 그렇군요. 저보다 더 잘하세요. 그러네요, 그런 기록은. 그러네요. 근데 어. 이번 앨범이 피지컬 CD로 나오질 않아서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손해를 많이 봤어요. 네, 이번에는 그 디지털로만 위버스 앨범이라 그래갖고 네, 이제 네. 그 미국의 그 뭐라 그러죠?
이제 공식으로 네. 앨범 프로모를 하지 않았어요. 아, 진짜요? 그랬는데 순위에 들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대박이네. 70 몇위? 와, 그럼에도 맞나요? 불구하고 아, 랭크 인을 한 이것도 거네요. 틀리면 안 돼. 아무튼 제 기억에는 그런데 네. 그 차트 인을 한 거가 네. 이건 대단해요. 왜냐면 그러네요. 차트인 자체가 대단해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이게 네, 앨범이 나오면 그냥 순위에 오르는 건 줄 아시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앨범 하나 내면 그 얼마나 프로모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프로모가 그 실력이 뭐... 거의 절반이에요. 네, 그 실력이 네, 절반인데 네. 제이홉은 이번에 거의 그런 거 없었거든요. 네, 없었어요. 진짜 순수한 자기 음악 실력으로 증명해낸 그럼요. 거네요. 증명해냈고 그만큼 이 제이홉 음악을 기다려왔던 네. 팬덤도 많았다. 팬들도 많았다는 생각이 들고 저처럼 팬의 입장은 아니지만 네. 음악을 기대했던 분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이 앨범 계속 오늘 얘기를 해봤는데 많은 분들 정말 반응도 좋았고 되게 좋아해 주신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유 너무 좋죠 저는. 네, 정말 오늘 우리 전 사실 좀 김영대 조심스러웠는데 예. 한 아티스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니까 네. 관심 없는 분들은 또 관심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이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반응이 좋습니다. 역시 열려있는 청취자들이네요. 예, 지금 시각이 15시 52분 33초 막 지났는데요. 이제 곧 1분 정도 더 멘트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은 네. 퓨처라는 곡을 준비했어요. 네. 퓨처. 근데 제가 왜 퓨처라는 곡을 준비했냐면 네. 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라는 단어를 찾아낸 제이홉의 또 가장 또 솔직한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 어쨌든 희망이라는 단어를 또 찾아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내가 그래서 제이홉을 사실은 좋아하지.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 여기서도 그런 가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장 적절하고 나답다. 늘 스스로 주체가 되어 싸운다. 내 마음은 멍투성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용기와 믿음을 갖고 또 긍정과 리듬을 갖고 제이홉을 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용기와 믿음을 갖고 어떤 희망의 걸음을 걷는 네. 그 미래를 걷는 제이홉의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다음 단계를 향한 네. 또 하나의 희망가죠. 그런 그러네요. 의미에서 마지막 곡으로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진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아미 분들로 예상되는 청취자분들이 올려주셨어요. 빌보드 탑 핫백에 지금 이 모어가 82위를 했고 방화, 얼슨이 96위. 핫백에 다 차트 인 한 걸로 그리고 독일 차트에도 최초로 맞아요. 이 차트 맞습니다. 인을 했다고 제가 합니다. 아까 말한 건 자랑스럽네요. 앨범 차트였는데 앨범 차트는 아마 70몇 위가 맞을 것 같은데 앨범 차트, 200 차트, 네네. 네, 못 들은 걸로 하세요. 자,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정말 엔돌핀이 팍팍 도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BTS 방탄소년단의 솔로 활동을 알리는 첫 신호탄이었죠. 제이홉의 솔로 앨범 이야기 너무 감사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또 K-팝 나우, K-팝의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해 주실 거죠? 네, 지금까지 K-홉이었습니다. 네, 김영대 평론가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봬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